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동주님, 라이온님, 단추 누나님, M님 오늘도 데일리 아디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23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비 증시 이슈는 기술주의 반등입니다. 최근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장이 이어졌지만요. 이날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됨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비대면 활동 수혜주로 평가받는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5% 넘게 상승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모두 동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기 보고서 논란과 트레버 밀턴의 사임 소식에 약세를 보였던 니콜라도 이날은 3.4%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데이를 개최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전일 자체 개발 배터리의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5%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비 증시 이슈는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양호한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연준에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의지를 보였고요. 추가 재정 부양책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부양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8월에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4% 증가한 600만 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05만 채보다는 다소 적지만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마지막 미 증시 이슈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약 5만 2천 명으로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반등에 코스피가 장중에 2,35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어제 랩지노믹스 주가가 출렁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미국에 수출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오작동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언론이 키트 오작동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를 수입한 주정부에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랩지노믹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약 104억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위양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가 된 건데요. 여기서 위양성이란 특정 감염병의 비감염자가 양성으로 진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S코넥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혁신 기업 4,000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S코넥을 비롯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6대 에너지 신사업 유망 분야에서 4,000개 혁신 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혁신 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전력 수요 관리 등 에너지 신사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중견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9개사가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2018년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96억 9천만 원,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9.4%, 영업이익률은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전략을 토대로 2025년까지 에너지 혁신 기업을 현재 2배인 4,000개로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성 파인텍도 함께 수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동시에 진단하는 신속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신속 진단키트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인강 도말 검체를 한 번만 채취해서 검체 추출 용액에 넣어서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에 따라서 각 표시창의 양성 여부가 나타나고요. 동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결과창 모두의 양성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재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온 만큼 앞으로는 이 키트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이 자사주 300만 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물량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484억 원의 6%에 달하는 물량인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대신증권은 지분율을 29.2%로 늘렸고요. 취득 예정 금액은 327억 원입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오늘 대신증권 주가도 장중에 7%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 많은 관심사였던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한 달 뒤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즉 현재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레벨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2016년부터 분류한 단계인데요. 세계 기준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고 있는데요. 레벨 2까지는 주행을 보조하는 정도의 개념이지만 레벨 3부터는 사용자 조건에 따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벨 5는 모든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현재는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는 양산차의 레벨 2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 출하 규모가 전년 대비 30%에서 40% 급증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춰서 25,000달러 수준의 전기차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테슬라 배터리대의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만큼 이런 발언들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기대감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2022년까지는 새 배터리를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낮췄고요. 또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해서 테슬라 신모델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추는데 앞으로는 3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배터리데이에서는 머스크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해하기 힘든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테슬라에서는 모델 3를 35,000달러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더 값싼 신차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배터리데이는 기대만큼의 발표가 아닌 그냥 몇 가지 점진적인 기술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데이마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그동안 기대 매수세를 상승하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나라 M&D와 사마 알미늄, LNF 그동안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반면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주식들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장중에 최고 27%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자율주행 관련 ADAS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보급하고 있는 만도 역시 최고 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루윈이나 쌍용차, 대성 엘텍, 인포뱅크, 유니퀘스트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으로 데일리하디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